출동! 고민을 요리하는 막 셰프의 푸드트럭.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공원 한가운데 수상한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 파란색 컨테이너에 빨간색 지붕이 달린 트럭이었지. 번쩍번쩍. 트럭 안에서는 황금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도 함께 말이야. 좋아. 준비가 끝났으니 슬슬 출발해 볼까? 누군가 트럭 안에서 시동을 걸었어.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깜깜한 밤하늘 속으로 트럭이 휙 날아올랐어. 물론 트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어느 화창한 오후 스케이트장 앞에 커다란 푸드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 파란색 컨테이너를 등에 진 트럭이 빨간 지붕을 활짝 열자 그 안에 뚱뚱한 아줌마 한 명이 나타났어. 굴뚝 나온 배 위로 하얀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먹셰프라고 새겨진 기다란 요리사 모자를 쓰고 있었지. 먹셰프는 엉덩이를 흔들며 푸드트럭 안에서 요리를 시작했어.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실룩 흔들자 나무꼬치에 통통한 소시지들이 투두둑 꽂혔어. 왼쪽으로 엉덩이를 실룩 흔들자 꼬치에 꽂힌 소시지들이 한 바퀴 떼구르르 구르면서 몸에 반죽을 묻혀 핫도그가 되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실룩 흔들자 핫도그들이 노란 기름 속으로 당장 뛰어들더니 차르르르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갔어. 역시 이 정도는 돼야 먹셰프의 핫도그지. 먹셰프가 의기양양해 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스케이트장에서 나오며 소리쳤어. 핫도그다! 빨리 가보자. 푸드트럭을 본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어. 아줌마, 핫도그 얼마예요? 아줌마가 아니라 먹셰프님이다. 먹셰프가 손가락으로 푸드트럭 지붕에 달린 깃발을 가리켰어. 먹셰프의 푸드트럭이라고 적힌 깃발 아래에는 핫도그, 달콤한 맛 1,000원, 매콤한 맛 1,000원이라는 메뉴가 쓰여 있었어. 먹셰프님, 달콤한 맛 핫도그 하나 주세요. 그때였어. 냥! 조수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누군가의 소리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 뒤로 벌렁 넘어질 뻔했어. 뭐야? 호랑이잖아. 고양이 아니야? 푸드트럭의 알바생인 아기 호랑이 야홍이는 아이들이 수군대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자그마한 주황색 몸에 검정색 줄무늬를 한 야홍이가 허리를 펴고 두 발로 꼿꼿하게 섰어. 그러고는 달콤한 맛 핫도그를 주문한 남자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말랑말랑한 분홍색 앞발을 내밀었어. 남자아이가 어리둥절해하자 야홍이가 소리쳤어. 핫도그값 줘야 할 거요. 남자아이가 불이 나게 바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 고맙다호. 자, 여기 달콤한 맛 핫도그다. 그 사이 핫도그를 노릇하게 튀겨낸 먹셰프가 남자아이에게 핫도그를 내밀었어. 하얀 설탕이 입혀진 핫도그 위에는 달콤한 머스타드 소스가 물결 모양으로 뿌려져 있었어. 남자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핫도그를 받자마자 한 입 크게 확 물었어.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남자아이 입으로 향했어. 남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어. 우와! 먹셰프님! 이렇게 맛있는 핫도그는 처음이에요. 우와! 엄청 바삭바삭해요. 남자아이는 또 한 번 핫도그를 왕 베어 물었어.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이 너나 없이 핫도그를 주문했어. 저도요. 저도 핫도그 하나 주세요. 저는 매콤한 맛이요. 여긴 달콤한 맛 2개요. 주문은 이쪽이다 홍. 야홍이가 두 발로 선 채 앞발을 허리춤에 올리고는 말했어. 그러자 아이들이
야홍이 앞에 줄을 서서 주문을 하고 먹 셰프에게 핫도그를 하나씩 받아가기 시작했어. 음, 너무 맛있다. 엄청 쫄깃해. 매일매일 먹고 싶다.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핫도그를 먹었어. 그러고는 각각 다음 학원으로 사라졌지. 먹 셰프님, 오늘 장사가 꽤 잘 될 것 같은데 일찍 문을 닫을까요? 홍?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스케이트장 앞에 여자아이가 홀로 푸드트럭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 잠깐만. 왠지 저 아이에게 내 핫도그가 필요할 것 같아. 푸드트럭 지붕을 닫으려는 야홍이에게 먹셰프가 멈추라고 손짓하며 말했어. 여자아이가 뚜벅뚜벅 푸드트럭으로 다가왔어. 어떤 맛으로 줄까, 꼬마 손님? 먹셰프가 아까와는 다른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어. 그러자 당황한 여자아이가 뒷걸음치며 대답했어. 아, 저는 사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서 구경만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여자아이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부들부들 떨었어. 그 모습을 본 먹셰프 눈이 반짝 빛났어. 오늘은 이 아이로 오나? 먹셰프가 어느새 푸드트럭 안으로 들어와 있는 야홍이에게 말했어. 어제 만든 특제 핫도그를 가지고 오렴. 네, 홍. 먹 셰프님, 야홍이가 푸드트럭 아래에 있는 창고로 내려가자 먹셰프가 여자아이에게 물었어. 이름이 뭐니? 네? 아, 설지우요. 넌 왜 친구들이랑 같이 나오지 않고 혼자 늦게 나왔니? 먹셰프의 물음에 지우가 고개를 푹 숙였어. 금방이라도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릴 것만 같았지. 혹시 친구들이 괴롭히니? 먹셰프가 주먹을 불끈 쥐며 물었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라면 구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지우는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 내일이 피겨스케이팅 대회인데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따고 싶어서 내일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아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내일은 할아버지도 일 안 가고 꼭 보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우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 지우 꿈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야.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마음이 찌릿찌릿한 날에는 언제나 스케이트를 탔어. 스케이트장 위를 시원하게 쌩쌩 달리다 보면 그리운 마음도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 힘들게 자신을 키우는 할아버지에게 지우는 멋지게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아휴,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먹 셰프가 지우를 다독여 주었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생각에는 왜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니? 그러자 지우가 머뭇거리며 말했어. 저 스케이트장이 너무 무서워요. 스케이트장 위에만 서면 빙판이 녹아서 물속에 풍덩 빠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얼마 전부터 매일 악몽을 꿔요. 대회에서 스케이트를 타다 빙판이 녹아서 그 안으로 빠지는 꿈이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운지 지우가 잠시 심호흡을 하고는 말을 이었어. 구경하던 사람들은 허우적대는 저를 보며 깔깔 웃어요. 스케이트장 위에만 서면 그 꿈이 생각나서 스케이트를 잘 못하겠어요.
그렇구나. 그때였어. 먹 셰프님, 어젯밤에 먹 셰프님이 만든 특제 핫도그 대령했습니다. 야홍이가 네모난 종이 상자에 담긴 커다란 핫도그 하나를 먹 셰프 앞에 내밀었어. 수고했다. 먹 셰프가 특제 핫도그를 받아들고는 지우에게 물었어. 혹시 이 핫도그 하나 먹어보지 않으련? 네? 지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 하지만 저는 돈이 없는걸요? 지우는 스케이트 레슨비를 벌기 위해 매일 일하러 나가는 할아버지에게 차마 용돈을 달라고 할 수 없었어. 그러나 먹 셰프는 상관없다는 듯 씩 웃었어. 이건 파는 게 아니란다. 내가 개발한 신메뉴인데 팔아도 될 만큼 맛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야.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만 말해준다면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단다. 정말요? 그럼! 먹 셰프 말에 지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특제 핫도그를 받아든 지우가 핫도그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 지금까지 봤던 핫도그와 조금 달랐기 때문이야.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핫도그가 나무꼬치에 꽂혀 있는 것까지는 여느 핫도그와 다를 바가 없었어. 그러나 자세히 보니 핫도그 겉에 흰색이 아닌 황금색 설탕이 뿌려져 있었어. 마치 별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반짝 빛났지. 그리고 그 위엔 투명한 색깔의 소스가 물결 모양으로 발라져 있었어. 이름하여 투명 소스 핫도그다. 먹 셰프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 신기한 핫도그네. 처음 보는 모양이었지만 지우는 신메뉴라던 먹 셰프의 말을 떠올렸어. 그리고 한 입 크게 베어물었지. 그런데 그 순간 지우의 몸이 공중으로 한번 붕 떠올랐다 땅으로 가볍게 내려앉았어. 마치 풍선처럼 말이야. 하지만 지우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엄지를 척 하고 들어보이며 이렇게 말했지. 이 핫도그 정말 맛있어요. 팔아도 되겠는데요? 그러니? 네,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 한 입까지 깔끔하게 다 먹은 지우는 먹 셰프에게 감사의 배꼽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다음 날 저녁 스케이트장 대기실에 있는 지우는 긴장감에 벌벌 떨었어. 바로 세 달을 준비한 피겨스케이팅 대회 날이었거든. 실수하면 안 되는데. 관중석에는 아이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로 꽉 차 있었어. 엄마, 아빠, 형, 동생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까지 온 아이도 있었지. 지우가 대기실 문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 저 멀리 구석진 자리에 할아버지 혼자 앉아 있었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혼자 온 할아버지는 두리번거리며 지우를 찾는 것 같았어. 그 모습을 보자 지우는 더욱 입술이 바싹바싹 말랐어. 지우가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려던 그때였어. 얘들아, 이제 들어가자. 코치 선생님이 말했어. 네. 씩씩하게 대답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지우는 떨리는 마음에 대답하지 못했어.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어. 친구들의 멋진 무대가 끝날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어. 그럴수록 지우의 심장은 더욱 쿵쾅 뛰었지. 자, 다음 순서는 대한초등학교 2학년 설지우 어린이입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어. 겁먹지 말자. 꿈은 꿈일 뿐이야. 이 빙판은 녹지 않아. 지우는 불안한 마음에 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스케이트장으로 향했어. 저 멀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가까이 보이는 듯했어.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며 스케이트장 위에 올라섰을 때였어. 이게 웬일이야? 지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발 아래를 확인했어. 스케이트장 위에 황금색 가루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 마치 누군가 황금색 설탕을 뿌려놓은 것처럼 말이야. 우와! 감탄하는 것도 잠시 빙판 위에 투명한 색으로 지우가 스케이팅할 길이 쭉 그려졌어. 마치 투명 소스를 뿌려놓은 것처럼 말이야. 순간 지우는 스케이트장이 마치 자신의 집인 듯 편안하게 느껴졌어. 지우는 다시 한번 저 멀리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 왠지 모르게 몸과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지. 음악이 시작됐어.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스케이팅을 시작했어. 투명한 길을 따라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반짝이는 황금색 설탕을 따라 높이 점프했어. 지우는 더 이상 스케이트장이 무섭지 않았어. 우와, 지우 너 정말 잘하더라. 축하해, 지우야. 대회가 끝난 후 친구들의 축하를 받는 지우 손에는 2등 트로피가 들려 있었어. 어떻게 갑자기 실력이 좋아진 거야? 친구의 물음에 지우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 갑자기가 아니야. 응? 너희들이 수업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매일 혼자 남아서 연습했거든. 정말? 응. 지우는 어느 때보다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노력하니까 못할 건 없더라고. 지우는 앞으로 스케이트 타는 게 더욱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당연히 악몽 같은 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었지. 할아버지! 한 손은 트로피, 한 손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지우가 말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하면 제 꿈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럼 당연하고 말고. 노을이 지는 저녁, 지우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저 멀리 먹 셰프와 야홍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모른 채 말이야. 역시 특제 푸드 주인을 제대로 골랐어. 지우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던 먹 셰프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 나 먹 셰프는 아무에게나 특제 푸드를 주지 않는다고. 먹 셰프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 어젯밤 모두가 잠든 시각, 장사를 마친 먹 셰프와 야홍이가 불 꺼진 스케이트장 안에 서 있었어. 먹 셰프의 손에는 황금색 설탕이, 야홍이 앞발에는 투명한 소스통이 들려 있었지. 시간이 없어. 빨리 하자. 알겠습니다. 먹 셰프가 스케이트장을 뛰어다니며 황금색 설탕을 뿌렸어. 야홍이도 투명한 소스로 멋진 길을 만들며 스케이트장 위를 달렸어. 스케이트장은 점점 반짝거리기 시작했지. 그런데 먹 셰프님, 응? 이렇게 지우를 도와줘도 될까요? 설탕과 소스로 내일 하루만 자라고 그 다음부터 다시 스케이트장을 무서워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야홍이 말에 먹 셰프가 어깨를 으쓱했어. 걱정 마. 아무리 특제 핫도그를 먹었더라도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행운은 오지 않는 법. 내일 지우 눈에 이 설탕과 소스가 보인다면 그건 지우가 지금까지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지우가 진짜 특제 핫도그의 주인이었는지 내일 밝혀지겠네요. 어젯밤 일을 떠올리던 먹 셰프가 살며시 눈을 뜨고 말했어. 자, 이제 다음 장사를 하러 떠나볼까? 헉? 먹 셰프 옆에서 함께 생각에 잠겼던 야홍이가 코를 찡긋했어.
먹셰프와 야홍이가 푸드트럭에 올라탔어. 다음 장소로 출발! 빨간 지붕을 한 푸드트럭이 가볍게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 선생님, 예솔이가 제 물건 마음대로 만져요. 선생님, 예솔이가 그림 그리는데 방해해요. 오늘도 미르초등학교 2학년 2반은 예솔이 때문에 난리야. 예솔이가 또 단짝 친구인 시연이와 지우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 예솔아, 그러면 안 되지. 네. 담임 선생님이 혼을 내도 그때뿐이야. 씩씩하게 대답한 예솔이는 담임 선생님이 보지 않을 때 또다시 친구들을 귀찮게 해. 야, 우리 한예솔이랑 절교하자. 그래? 나도 한예솔이랑 친구 안 할래. 결국 예솔이는 단짝이었던 시연이와 지우에게 절교를 당했어.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서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말이야. 두고 봐.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예솔이가 아니었어.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 교실에 지우 울음소리가 커다랗게 울려 퍼졌어. 지우야, 왜 그래? 친구들이 다가와 물었어. 누가 내 필통에 낙서해놨어? 지우 말에 친구들이 지우의 필통을 살폈어. 필통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정 매직펜으로 마구 낙서가 되어 있었어. 야, 한예솔, 이거 네가 했지? 시연이가 눈을 부릅뜨고 물었어. 아닌데? 교실 뒤편을 서성거리던 예솔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어제 나랑 지우가 절교하자고 해서 복수한 거잖아. 시연이가 말하자 교실에 있던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어. 야, 그러고 보니 아까 점심 먹을 때 한예솔 교실실에 안 왔어. 뭐야, 정말 한예솔이 그런 거야? 진짜 나쁘다. 반 친구들이 모두 예솔이를 째려봤어. 그러자 화가 난 예솔이가 빽 소리를 질렀어. 나 아니라니까. 그러고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지. 속상한 마음에 학교 밖까지 나와버린 예솔이는 말없이 터벅터벅 걸었어. 선생님한테 말도 없이 학교에서 나온 걸 엄마가 알면 혼나겠지?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이는 예솔이도 무서운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건 바로 엄마. 엄마는 하면 안 되는 일 100가지 목록을 정해놓고 예솔이가 따르지 않으면 혼을 냈어. 한예솔, 우유 마신 컵 아무데나 놓지 말라고 했지? 너 일주일 휴대전화 금지야. 한예솔, 숙제 안 하고 놀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하니? 너 다음 주부터는 없어. 예솔이는 하면 안 되는 일 100가지 목록을 따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학교에서 말썽 부리지 않기로 목록이 있는데. 예솔이는 항상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엄마가 오늘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사실 지우의 필통에 낙서한 건 예솔이가 맞았어. 친구들이 모두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간 사이 몰래 교실에 남아 낙서를 했지. 그러느라 점심을 못 먹은 탓에 배가 많이 고팠어. 그때 어딘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 고개를 들자 학교 맞은편에 서 있는 푸드트럭 한 대가 보였어. 빨간 지붕이 활짝 열린 푸드트럭 지붕에는 먹셰프의 푸드트럭 고기왕만두 1,000원, 김치왕만두 1,000원이라고 적힌 깃발이 꽂혀 있었어. 우와, 왕만두다. 예솔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어. 마침 용돈이 딱 2,000원 남아있었어. 예솔이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건널목을 건넜어. 아줌마, 고기왕만두 하나랑 김치왕만두 하나 주세요. 예솔이가 푸드트럭 안에 있는 뚱뚱한 아줌마에게 말했어. 그러자
불뚝 나온 배 위로 하얀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먹셰프라고 새겨진 요리사 모자를 쓴 아줌마가 버럭 소리 질렀어. 뭐? 아줌마? 이 몸은 아줌마가 아니라 먹셰프님이다. 하지만 순순히 말을 들을 예솔이가 아니었어. 먹셰프나 아줌마나 그게 그거죠. 그때였어. 냥! 깜짝이야. 조수석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야홍이가 창문으로 폴짝 뛰어나왔어. 뭐야, 넌? 뭐야, 넌이 아니라 야홍이다. 홍! 야홍이가 두 발로 서서 아빠를 허리에 착 얹고 말했어. 먹셰프님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우리 음식을 팔 수 없다. 흥! 뭐라고? 예솔이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푸드트럭에 있는 커다란 대나무 찜솥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 먹셰프님, 고기 왕만두 하나, 김치 왕만두 하나 주세요. 주문 받았습니다. 헝! 야홍이가 잽싸게 예솔이 손에 있던 2,000원을 가져갔어. 그러자 주문을 받은 먹셰프도 빙긋 미소 지으며 찜솥을 열었어. 하얀 안개 같은 김이 푸드트럭 안을 가득 메웠어. 동시에 먹음직스러운 만두 냄새가 예술이쿨을 가득 채웠지. 자, 여기 고기 왕만두랑 김치 왕만두다. 먹셰프가 주먹만한 왕만두 2개를 담아 내밀었어. 유리처럼 투명한 만두피 안에 하나는 고기가 가득, 또 하나는 김치가 가득 들어있었어. 한 입 베어 물면 팡! 폭발할 것처럼 가득 말이야. 만두를 보자마자 입안에 침이 고인 예솔이가 고기 왕만두부터 덥석 집어들었어. 그러고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고기 왕만두를 왕 크게 베어 물었지. 입안 가득 육즙이 퍼지며 잘게 갈린 고기들이 사르르 녹았어. 입안 가득 육즙이 퍼지며 잘게 갈린 고기들이 사르르 녹았어. 우와!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은 예솔이가 단숨에 고기 왕만두를 먹어치웠어. 입 주위에 반들반들 고기 기름이 묻었지. 예솔이가 이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김치 왕만두를 집어들었어. 그리고 한 입 베어문 순간 아삭아삭 꼬들꼬들한 김치 왕만두의 환상적인 맛이 예솔이 정신을 번쩍 깨웠어. 우와, 이렇게 맛있는 김치 왕만두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예솔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그러자 먹셰프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 역시 이 정도는 돼야 먹셰프의 왕만두지. 맞아요. 먹셰프의 왕만두 최고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먹셰프라고 부르지 않겠다던 예솔이는 온데간데 없었어. 먹셰프의 왕만두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이지. 어느새 왕만두 2개를 다 먹은 예솔이가 입맛을 다시며 대나무 찐속들 바라보았어. 더 먹고 싶다. 하지만 용돈 2,000원을 다 써버린 탓에 더 이상 왕만두를 사 먹을 돈이 없었어. 침을 꼴깍 삼키는 예솔이를 보며 먹셰프가 물었어. 이름이 뭐니? 한예솔이요. 아직 학교가 끝나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여기 와 있는 거니? 먹셰프 말에 예솔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맛있는 왕만두 덕분에 잊고 있었던 문제가 떠오른 거야. 그게... 예솔이가 주저하자 먹셰프가 말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면 특별히 왕만두를 공짜로 주마. 먹셰프 말에 예솔이 눈이 번쩍 뜨였어.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예솔이는 먹셰프의 왕만두가 너무나 먹고 싶었어.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지. 단짝 친구들이 절교하자고 한 게 화가 나서 지우라는 친구의 필통이 낙서를 했어요. 저런, 치유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구나. 먹셰프 말에 예솔이가 고개를 숙였어. 역시 아무리 왕만두가 먹고 싶어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하면서. 그런데 먹셰프가 한마디 더 했어. 친구들이 절교하자고 한 말에 예솔이도 많이 속상했을 테고. 그렇지? 예솔이가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었어. 담임 선생님도 같은 반 친구들도 항상 예솔이가 문제라고 말했어. 단 한 명도 예솔이에게 속상했냐고 물어봐준 사람은 없었지. 예솔이는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아준 먹셰프의 말에 찔끔 눈물이 날 것 같았어. 네,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 필통에 낙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솔이 입에서 왠지 모르게 잘못했다는 말이 술술 나왔어. 친구들이 몰아붙일 때는 아니라고 딱 잡아뜯는데 말이야. 그런 예솔이를 보며 먹셰프가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어. 그렇구나. 단짝 친구들이 예솔이에게 절교하자고 한 건 왜 그런 거 같니? 제가 맨날 단짝 친구들을 괴롭혔거든요.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하는데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하면 안 되는 일은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예솔이는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오랜 고민을 먹셰프에게 털어놓았어. 먹셰프 눈이 반짝 빛났어. 오늘은 이 아이였구나. 먹셰프가 지붕 위에 올라가 깃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있는 야홍이를 불렀어. 어제 만들어 놓은 특제 왕만두를 가지고 오렴. 먹셰프님, 잠시 후 야홍이가 무언가 들고 뛰어왔어. 먹셰프님, 어젯밤에 만든 특제 왕만두 대량 왔습니다. 야홍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니 대나무 찜솥을 내밀었어. 수고했다. 찜솥을 받아든 먹셰프가 예솔이에게 말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으니 약속대로 왕만두를 주마. 그러고는 미니 대나무 찜솥을 열어보였어. 하얀 김이 확 퍼지고 왕만두 3개가 보였어. 하나는 빨간색 만두피, 하나는 노란색 만두피, 마지막 하나는 초록색 만두피로 만들어진 왕만두 3개가 갓진 것처럼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 이름하여 멈춰, 기다려, 달려, 신호등 왕만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특별 제작 왕만두인데 먹어볼 테냐? 먹셰프가 물었어. 하지만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았어. 이미 예솔이 눈은 신호등 왕만두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예솔이는 먹셰프가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까 잽싸게 대나무 찜솥을 받아들고는 집으로 달려갔어. 집으로 돌아온 예솔이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 불을 켰어. 예솔이가 사라진 것을 알면 담임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을 텐데 다행히 엄마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아직 예솔이가 사라진 걸 모르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예솔이 관심은 온통 신호등 왕만두에 쏠려 있었어. 예솔이는 거실 탁자에 미니 대나무 찜솥을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어. 여전히 따뜻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왕만두 3개가 놓여 있었지. 예솔이는 빨간색 왕만두를 먼저 집어들었어. 그리고 커다란 왕만두를 한 입에 집어넣었지. 그 순간 예솔이 몸이 공중으로 살짝 떴다 가라앉았어. 하지만 왕만두 맛에 푹 빠진 예솔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 우와, 진짜 맛있다. 향긋한 장미향이 나는 만두피에 야채와 고기가 적절히 어우러진 속까지. 빨간색 왕만두의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 예솔이는 다른 왕만두도 입에 넣었어. 노란색 왕만두를 먹을 땐 입안에 진한 개나리 향이 확 퍼졌어. 마지막 초록색 왕만두를 먹을 땐 시원한 솔잎향이 났지. 잘 먹었다. 왕만두를 다 먹은 예솔이가 튀어나온 배를 통통 두드리고 있을 때였어. 한예솔! 회사에 있던 엄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학교를 안 돌아가? 엄마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 너 이거 하면 안 되는 일 100가지 목록에 있는 거 알지? 학교 다녀오면 다시 이야기해. 예솔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이번에는 또 어떤 벌을 받을까? 일주일 외출 금지? 주말 화장실 청소? 설마 한 달 게임 금지? 예솔이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어. 하지만 예솔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말고는. 한숨을 쉬며 예솔이는 집을 나섰어. 교실에 도착하니 이미 5교시가 시작된 후였어. 얼른 자리에 앉아라. 예솔이가 뒷문으로 들어서자 수업을 하고 있던 담임선생님이 말했어. 친구들 얼굴을 보니 예솔이는 아까 자신이 했던 부끄러운 행동이 떠올랐어. 친구들은 모두 예솔이를 힐끗힐끗 보며 자기들끼리 수군댔어. 예솔이가 짝꿍으로 앉아있는 시연이와 지우 쪽을 살짝 쳐다봤어. 하지만 둘은 예솔이가 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듯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가정통신문 가져올 테니까 그동안 자기 자리 청소하고 있으세요. 네. 반 친구들이 청소를 시작했어. 예솔이도 물티슈를 꺼내 책상과 의자를 구석구석 닦았지. 그런데 그때였어. 교실 앞쪽에서 비명이 들렸어. 지우였어. 왜 그래? 지우 주위로 몰려든 친구들 눈이 커다래졌어. 물티슈로 바닥을 닦던 지우의 손바닥에 기다랗고 뾰족한 바늘이 박혀 있었어. 손바닥 주변으로 피도 흐르고 있었지. 어떡해. 시연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 아까 만들기 시간에 썼던 바늘인데 바닥에 떨어진 줄 몰랐어. 반 친구들도 모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지. 무슨 일인데? 그때 예솔이가 모여있는 친구들을 지나쳐 지우에게 다가갔어. 예솔이를 발견한 시연이가 지우 앞을 막으며 말했어. 넌 왜 왔어? 지우 지금 다쳤으니까 장난칠 생각이면 저리 가. 시연이의 날카로운 말에 기분이 상한 예솔이가 시연이를 밀치려던 그때였어. 이게 무슨 냄새지? 갑자기 교실에 향긋한 빨간 장미향이 싹 퍼졌어. 잠깐! 멈춰! 예솔이가 친구들에게 소리쳤어. 그러자 우왕좌왕하던 친구들이 순식간에 움직임을 멈췄어. 예솔이 자신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한 노란 개나리 향이 교실에 퍼졌어. 친구들이 모두 냄새를 맡고 있을 때 예솔이가 말했어. 지우야, 일단 휴지로 피를 막고 선생님을 기다리자. 예솔이가 잽싸게 휴지를 가져와 시연이에게 주었어. 시연이는 휴지를 받아 지우의 손을 지어냈어. 그 순간 진한 개나리 향이 시원한 초록 솔잎 향으로 바뀌었어. 솔잎 향을 맡은 예솔이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 내가 선생님 불러올게. 예솔이가 선생님이 있는 교무실로 빠르게 달려갔어. 예솔이가 나가자 반 친구들은 잠시 무언가에 홀린 듯 몽롱했던 기분에서 깨어났어. 그러고는 한마디씩 했어. 오, 예솔이 대단하다. 역시 단장은 다르네. 그러게.
셋이 손발이 척척 맞아. 친구들 말에 시현이와 지우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어. 복도를 달리던 예솔이의 귀에도 친구들의 말이 사르르 흘러들어갔지. 잠시 후 놀라서 달려온 담임 선생님이 지우를 치료해 주었어. 예솔이가 빨리 담임 선생님을 불러온 덕에 빠르게 치료할 수 있었다며 칭찬도 해주셨어. 예솔이는 처음 받아본 담임 선생님의 칭찬에 얼떨떨한 기분이었지.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교실에는 시현이와 지우 그리고 예솔이만 남았어. 어색한 공기가 흐르자 예솔이가 말했어. 미안해, 지우야. 시현이와 지우가 놀라 예솔이를 바라보았어. 지금까지 예솔이는 한 번도 친구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필통에 낙서한 거 맞아. 시현이와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 진짜야? 지우의 물음에 예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 응. 나쁜 짓인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잠시 세 친구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 그때 지우가 입을 열었어. 용서해 줄게. 지우 말에 예솔이가 깜짝 놀랐어. 정말? 응. 오늘 네가 나 도와줬잖아. 나도 절교하자고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예솔이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잘못을 했을 땐 오히려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미안해 라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을 땐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같이 놀자 라고 말이야. 앞으로 우리 셋 영원히 단짝하자. 예솔이와 화해하는 지우를 보며 시연이도 한마디 거들었어. 응. 예솔이의 힘찬 대답과 함께 세 친구가 환하게 웃었어. 그리고 가방을 챙겨 함께 집으로 향했어.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길, 예솔이는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 혹시 엄마에게도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면 어떨까? 하면 안 되는 일 100가지 목록을 지키지 않으면 심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저도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야. 그러면 엄마도 친구들처럼 예솔이를 믿고 용서해 줄까? 예솔이는 엄마에게도 솔직해지겠다고 다짐을 하며 친구들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 새 친구의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야. 먹 셰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친구들에게 절대 사과하지 않던 예솔이가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었던 건가? 야홍이가 물었어. 멈춰! 기다려! 달려! 신호등 왕만두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드는 능력까지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야홍이 말에 팔짱을 낀 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던 먹셰프가 말했어. 친구들의 힘이야. 예, 미움을 받아 슬펐던 아이는 칭찬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 법. 친구들이 해준 칭찬이 예솔이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거란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예솔이는 친구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야. 그걸 먹 셰프님이 어떻게 아세요? 푸드트럭에 왔을 때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된다고 말했잖니. 숨어있는 진짜 마음과는 다른 말들을 톡톡 내뱉으면서 말이야. 먹셰프 말에 야홍이가 고개를 갸웃했어. 저에게는 그냥 못되게 말하는 꼬맹이로 보이던데요. 먹셰프가 야홍이를 마주보며 두 팔을 허리에 착 얹었어. 내가 바로 아이들의 가려진 마음까지 보는 위대한 먹셰프님이다 이 말씀이야. 잘하셨습니다. 야홍이가
입을 삐죽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 먹 셰프가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 자, 그럼 우린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 찬바람 부는 어느 토요일 오후, 하나 아파트 상가 앞에 커다란 푸드트럭이 도착했어. 빨간 지붕이 윙 소리를 내며 열리자 파란 컨테이너 안에 있던 뚱뚱한 아줌마 한 명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 어젯밤에 특제 호떡을 준비하느라 늦게 잤더니 너무 피곤하네. 씨앗 호떡 2개 주세요. 그때였어. 깜짝이야. 푸드트럭 지붕에서 누군가 갑자기 뛰어내렸어. 그 소리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지. 아, 깜짝이야. 응? 이 고양이는 뭐지?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 야홍이다. 한 남자의 말에 야홍이가 조그만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며 사람들에게 소리쳤어. 그러나 그 모습은 무섭기보다는 귀여웠던 것 같아.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로 야홍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거든. 푸드트럭 알바생 야홍이는 그런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 야홍이는 2발로 서서 사람들을 한번 쭉 훑어봤어. 그리고 씨앗 호떡을 주문한 맨 앞에 여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지. 야홍이가 말랑한 분홍색 앞발을 내밀며 말했어. 2,000원이다. 그렇게 야홍이는 주문을 받고 먹 셰프는 호떡을 만들었어. 먹 셰프가 엉덩이를 한번 흔들면 반죽이 쫙 펴지고, 먹 셰프가 엉덩이를 2번 흔들면 씨앗과 슈크림이 반죽 안으로 팍팍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먹 셰프가 엉덩이를 실룩실룩 3번 흔들면 동그래진 호떡 반죽들이 기름 속으로 퐁퐁 다이빙을 했어. 다 익은 호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먹 셰프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 역시 이 정도는 돼야 먹 셰프의 호떡이지. 어느새 재료가 다 떨어지고 이제 푸드트럭을 닫을 시간이었어. 잠깐만요. 저 멀리의 아파트 단지 끝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 가쁜 숨을 쉬며 푸드트럭 앞에 도착한 남자아이가 1,000원짜리 2장을 내밀었어. 아이고, 저 슈크림 호떡 2개 주세요. 그러자 깃발을 내리러 지붕에 올라가던 야홍이가 땅으로 폴짝 뛰어내려서는 말했어. 영업 끝났다 홍. 호떡은 다 팔렸다 홍. 그 말을 들은 남자아이가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안 돼요. 오늘 꼭 호떡을 사가야 한단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얼굴이었어. 글쎄 오늘은 남은 호떡이 없다고 했잖냐 홍. 바로 잠깐! 그때였어. 야홍이의 말을 다급히 막은 먹 셰프가 귓속말로 이야기했어. 왠지 저 아이에게 내 특제 호떡이 필요할 것 같아. 어제 만들어 놓은 특제 호떡을 가지고 와주렴. 먹 셰프의 말을 들은 야홍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 예 홍. 먹 셰프님. 야홍이가 푸드트럭 창고로 내려가자 먹 셰프가 허리를 숙여 남자아이를 보았어. 그 순간 먹 셰프의 눈이 반짝 빛났어. 오늘은 이 아이구나. 남자아이를 가만히 보던 먹 셰프가 싱긋 웃으며 말을 건넸어. 슈크림 호떡 재료가 다 떨어졌단다. 평소에는 잘 들을 수 없는 상냥한 목소리였어. 먹 셰프의 다정한 목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아이가 먹 셰프를 올려다보았어. 대신 내가 개발한 호떡이 있는데 맛볼 테냐?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이야기해준다면 호떡 10개를 공짜로 주마. 순간 남자아이 얼굴이 환해졌어. 정말요? 네, 좋아요.
남자아이의 미소를 보며 먹 셰프가 물었어. 이름이 뭐니? 주영우요. 아까 호떡이 다 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울 것 같은 표정이던데 혹시 오늘 꼭 호떡을 먹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거니? 먹 셰프 말에 영우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사실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내일 수술을 해야 해서 입원 중인데 수술이 무서운지 아침부터 계속 울어요. 저녁 6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호떡을 사다 주고 싶었어요. 영우의 말에 먹 셰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역시 특집푸드 주인이 확실하군. 그때였어. 야옹이가 큰 종이 상자를 입에 물고 나타났어. 먹 셰프님, 특제 호떡 대령했습니다. 수고했다. 야옹이에게서 상자를 받아든 먹 셰프가 상자를 열었어. 그 안에는 동그란 호떡 11개가 줄 맞춰 들어있었어. 먹 셰프가 호떡 1개를 꺼내 영우에게 내밀었어. 그러자 두 손으로 호떡을 쥔 영우 눈이 커다래졌어. 영우 얼굴만한 호떡은 기름에 구워 반들반들 윤이 났어. 병아리처럼 샛노랗고 방금 만든 것처럼 따끈따끈했지. 침을 꼴깍 삼키는 영우를 바라보며 먹 셰프가 말했어. 이름하여 무지개 치즈 호떡이다. 어서 먹어보거라. 고개를 끄덕인 영우가 호떡을 덥석 베어 물었어. 그 순간 영우의 몸이 공중으로 한번 붕 떠올랐다 내려왔어. 하지만 영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 우와, 엄청 맛있어요. 말랑말랑 쫀득쫀득한 호떡을 입안 가득 오물거리며 영우가 말했어. 호떡을 꿀꺽 삼킨 영우가 허겁지겁 한 입 더 호떡을 베어 물었어. 그러자 이번에는 호떡 한가운데 있던 무지개 치즈가 쭉 늘어나며 영우 입으로 들어왔어.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치즈의 맛은 환상적이었어. 짭짤하면서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치즈 맛에 영우는 번쩍 뛰었지. 어떠냐? 이 먹 셰프가 개발한 호떡이 슈크림 호떡만큼 맛있지? 네! 아니, 슈크림 호떡보다 100배, 1000배는 맛있어요. 이거라면 동생도 울음을 그칠 수 있을 거예요. 영우는 결국 커다란 호떡 하나를 전부 먹어치웠어. 손에 묻은 기름까지 쪽쪽 빨아먹은 영우는 남은 호떡 10개가 든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지.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먹 셰프가 털을 고르고 있는 야옹이에게 말했어. 아무래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으니 오늘은 일찍 자자꾸나. 다음날 도리병원 주차장에 빨간 지붕을 한 먹 셰프의 푸드트럭이 나타났어. 그러나 오늘은 메뉴가 쓰여있는 깃발도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맛있는 냄새도 없었어. 그 시각 먹 셰프와 야옹이는 바삐 움직였어. 빨리 움직여. 들키면 쫓겨난단 말이다. 저는 움직임이 날쌔서 괜찮아요. 먹 셰프님의 볼록한 폐 때문에 더 들킬 것 같단 말이에요. 뭐야? 먹 셰프와 야옹이는 티격태격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 어디 있는 거냐?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야옹이가 통통한 앞발을 쭉 내밀며 소리쳤어. 찾았다. 그곳에 어제 호떡을 사러 왔던 영우가 있었어. 영우 옆엔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과 수술복을 입고 이동 침대에 누워있는 자그마한 남자아이가 있었어. 저 아이가 영우의 동생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선생님들이 영우 가족에게 다가왔어. 그리고 이동 침대에 누운 동생을 수술실로 데려가기 시작했지. 그러자 겁에 질린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어. 무서워. 영훈아, 괜찮아. 아빠가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끝난다고 했잖아. 엄마 아빠와 형 영호가 아무리 달래도 영훈이는 울음을 그칠 줄 몰랐어. 아무래도 특제역덕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먹 셰프님? 영훈의 가족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돌린 야홍이가 누나를 대굴대굴 굴렸어. 먹 셰프가 사라진 거야. 저 멀리 어디론가 다급히 가는 먹 셰프가 보였어. 먹 셰프님! 같이 가요! 허! 야홍이가 불이 나게 먹 셰프 뒤를 따랐어. 수술하고 나면 영훈이가 좋아하는 달리기도 더 잘할 수 있을걸? 가족들과 헤어져 수술실에 혼자 누워있는 영훈이에게 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하지만 춥고 무서운 수술실에서 영훈이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어. 한숨 푹 자면서 좋은 꿈 꾸고 나면 끝나 있을 거야. 의사 선생님의 말과 함께 기다란 호스가 영훈이 몸에 연결되기 시작했어. 그런데 어디선가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영훈이가 고개를 돌리자 주황색 털에 검은색 줄무늬를 한 야홍이가 있었어. 호랑이? 몸이 아파 동물원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영훈이는 태어나 처음 본 아기 호랑이 모습에 눈물을 뚝 그쳤어. 야홍이가 두 발로 일어나 앞발로 수술실 밖을 콕콕 가리켰어. 그곳엔 하얀 앞치마에 기다란 요리사 모자를 쓴 먹 셰프가 있었어. 빨간 지붕이 활짝 열린 푸드트럭 안에서 먹 셰프는 무언가 쭉쭉 느리고 있었지. 영훈이 눈이 번쩍 뜨였어. 그건 바로 어제 형이랑 함께 먹었던 무지개 호떡의 치즈였기 때문이야. 먹 셰프의 두 손바닥 사이에서 쭉쭉 늘어난 빨주노초 파남보 치즈가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어. 그때 야홍이가 먹 셰프 옆으로 폴짝 올라갔어. 야홍이가 손에 든 노란 반죽을 쫙 벌리자 먹 셰프가 무지개 치즈를 동글동글하게 말아 반죽 속에 쏙 넣었어. 무지개 치즈를 감싼 노란 호떡 반죽은 펄펄 끓는 기름 안으로 퐁당 들어갔어. 그러자 먹 셰프와 야홍이가 엉덩이 춤을 추기 시작했지. 왼쪽으로 한번 뿅! 먹 셰프가 엉덩이를 실리자 야홍이 주먹만 했던 호떡 반죽이 먹 셰프 얼굴만큼 커졌어. 이번엔 오른쪽으로 야호! 야홍이가 오동통한 엉덩이를 실리자 먹 셰프 얼굴만 했던 반죽이 푸드트럭 바퀴만큼이나 커다래졌어. 우와, 영훈이는 입을 벌리며 감탄했어. 그렇다면 마지막은 우리 함께? 먹 셰프와 야홍이가 서로의 엉덩이를 팡 하고 부딪힌 순간 야홍이가 코를 틀어막았어. 먹 셰프님, 방귀를 뀌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천하의 먹 셰프가 이런 실수를. 미안. 지독한 방귀 냄새에 괴로워하는 야홍이와 달리 영훈이는 어느새 히히 웃고 있었어. 눈을 감은 채 미소 짓고 있는 영훈이를 보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수술 시작합니다. 영훈아.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던 영훈이가 살며시 눈을 떴어. 영훈아, 괜찮아? 안 아파? 엄마, 아빠. 영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그 소리를 듣고 영호가 달려왔어. 무섭지는 않았어? 영호의 물음에 영훈이가 무언가 떠오르는 듯 살짝 미소 지었어. 형아, 나 엄청 재밌는 꿈 꿨는데 말해줄까? 뭔데? 호랑이 한 마리. 영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는 영훈이 얼굴이 무지개 치즈 호떡만큼 반들반들 빛났어. 그 순간 동생 걱정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던 영호도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 마음이 편안했어. 마치 앞으로는 동생과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은
희망찬 기분이 드는 거 있지? 이상하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영우는 웃는 동생을 바라보며 함께 미소 지었어. 그게 바로 먹 셰프가 준 특제 호떡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건 전혀 모른 채 말이야.